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신년을 맞이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북한 신년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북한이 신년사를 매년 발표한다는 걸 아마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과거에 김일성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김일성 주석이 직접 매년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년사는 우리 한국을 비롯해서 주변국들의 전문가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년사 안에 북한이 금년에 뭘 하고 싶다, 또 북한의 행보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김일성 죽고 김정일 체제가 되면서 이 신년사의 형태가 공동사설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발간하는 중요한 그 관영 신문들이 있습니다. 뭐 노동신문, 또 뭐 조선인민군, 청년전임, 이런 중요한 관영 신문들의 사설로, 공동사설 형태로 신년사가 발표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신년 공동사설이라고 부릅니다. 북한의 신년사가 어떤 건지 잘 아시겠죠? 이 정도면 되죠. 이제 금년에 발표된 신년사의 내용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고 그 내용을 5가지로 압축해서 제가 의미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 신년사 안에는 메시지가 5개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메시지는 경제와 내부 단속입니다. 그 안에 표현들을 제가 일일이 다 소개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 신년 공동사설의 3분의 2 정도의 분량이 다 이 부분에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 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었다. 또 뭐 자력 경쟁을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거기에 반복적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경공업을 국가 총력전의 주공전선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이 경제를 어떻게든 살려서 이 불안한 민심을 수습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노력이 역력히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거기에는 우리 김일성 주석의 백돌 탄생일, 이것을 전 인류사적으로 축하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1912년 내년이 북한이 말하는 강성대국의 원년 아닙니까? 이것을 맞이해서 어떻게든 이 강성대국 원년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인민들을 불러 모으고 집결시키고 앞으로 좀 더 잘 살게 해줄 테니까 걱정 말고 충성을 다 바치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강력하게 들어있다. 이것은 바로 경제를 살리고 내부 단속을 하는데 혈안이 되어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 메시지, 남남 갈등을 부추기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일부 언론이 북한 신년사에 보니까 남북 대결 해소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있다. 그래서 북한이 진정성 있는 대화로 국면을 전환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하는 신문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건 잘못 본 겁니다. 잘못 본 겁니다. 북한이 남북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남북 대결 해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진정성을 가진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남남 갈등을 부추기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해야 돼요. 일부 언론들이 잘못 해석하거나 왜곡 해석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 보면 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6.15 공동선언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표현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분히 남쪽 안에 내분을 불러일으키겠다. 여기에서 북한이 사용하고 있는 표현 하나하나에 매달려가지고 정책적 오류를 보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 6.15 공동선언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지난 3년간 북한 신년사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단골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단어 하나 보고 아이고 북한이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끔끔 넘어가는 이런 잘못된 판단을 하실 분은 아마 여기에는 안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사회의 젊은이들 중에서 또 젊은 언론인들 중에서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메시지는 남남 갈등을 계속해서 부추기겠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대남 도발을 지속할 용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장들이, 어떤 표현들이 나오느냐면요,
우리 인민군은, 조선인민군은 우리 영토나 영해, 하늘에 대한 어떠한 침범도 추호도 용서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서해 바다 계속 시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연평 포격 도발 때 북한이 무슨 주장을 하면서 포를 쏜 건지 잘 아시죠? NLL 남쪽에 있는 바다가 북한 자기네들 영토라는 영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북한 사람들은 우리는 우리 영해에 포를 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앞으로 계속해서 NLL을 시비하겠다라는 표현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인민군이 군력을 전 세계에 뚜렷이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무적 필패의 인민군의 군력을 전 세계에 뚜렷하게 보여주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천안함 사태, 연평도 사태 잘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당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 북한이 이런 도발 의지를 사실상 표방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유념하셔야 돼요. 이게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네 번째 메시지는 후계 구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일부 신문에서는 이번에 북한 신년사에는 김정은이라고 하는 이름 석자가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도를 하는 신문들이 있어요. 정말로 우리 언론들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당의 영도력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특히 당대표자 회가 이 혁명 위협을 개성 완성할 수 있는 근본적 담보를 마련하였다. 당대표자 회가 뭡니까? 작년에 그 당대표자 회를 통해서 김정은을 후계자를 뽑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앞으로 이 혁명 위협을 개성해서 완성한다는 거, 이게 누가 하는 겁니까? 후계자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후계자를 강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후계자를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아마 김정은이 금년에는 젊은 친구가 쫄랑쫄랑 돌아다니면서 현지 지도한다면서 폼 잡고 계속해서 권위를 높이기 위한 행동을 할 것이다. 사실 이렇게 예상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이게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메시지는 중국과의 관계, 즉 북중 동맹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표방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표현들을 보면요, 경애하는 김일성 장군의 두 번의 중국 방문은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참사들이 쭉 나옵니다. 전통적인 조중 친선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켰다. 이런 그 표현들을 보면 앞으로 북한이 중국을 더욱더 의존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더 강화해서 생존책을 찾겠다 하나 이런 메시지입니다. 이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북한이 남한을 향해서 천안함을 공격하고 연평도를 무차별 포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북한을 꾸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중국을 두둔했어요. 북한 입장에서는 천군만마를 확인한 겁니다. 천군만마를 확인한 겁니다. 이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 이 다섯 가지 메시지를 이번 신년사가 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북한의 신년사는요, 공동사설은 대내용이 있고 대외용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안에 적혀있는 말들이 다 진실이 아니고요, 어떤 것들은 남한에 대한 심리전 차원에서 우리들으라고 한 얘기가 있고요, 어떤 부분은 자기들 스스로를 추스리기, 내부를 단속하기 위해서 대내적 심리전 차원에서 홍보하는 대목들이 있고요, 또 어떤 대목들은 정책적 생각을 이렇게 표시한 것도 있습니다. 뭘 하겠다는 것. 이런 걸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신년사에 적혀 있다고 해서 다 진리가 아닙니다. 잘 걸러서 들어야 한다. 제가 걸러서 분석을 해본 결과 메시지는 다섯 가지 들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경제를 살리겠으니까 우리 인민들을 제발 이탈하지 말고 충성해달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였고요. 남쪽은 두 번째는 이 남한 사회에 우리가 도발을 해도 계속 분열하고 계속 분열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분열을 획책하겠다. 이겁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세 번째는 군사 도발 계속하겠다. 서해 NLL 계속 시비하겠다. 이겁니다. 네 번째는 국외구도 확고해서 앞으로 김정은 체계로 넘어가는데 이해하지 말라. 반대하지 말라. 다섯 번째 체제는 우리의 동맹국인 중국하고 같이 붙어서 살 길을 찾겠다. 이 다섯 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도 아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어저께 쓴 1월 3일자 조선일보 제 칼럼 쓴 거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을 위해서 제가 쓴 칼럼의 의미를 아주 간단히 요약하고 지금 모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보면요, 북한이 지금처럼 대남 도발을 지속하는 것을 방치하면 세 단계의 딜레마가 온다라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도발을 지속한다는 얘기는요, 천안함을 공격하고 연평도를 공격하고 대담한 도발을 지속하는 건데, 얘네들이 뭘 믿고 이렇게 도발할 것 같습니까? 뭘 믿는 게 있으니까 도발을 대담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핵무기거든요. 핵무기. 물론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핵무기가 북한의 이 간땡이를 붙게 한 그 배경입니다. 이 상태를 그냥 지속하면 세 단계의 피해가 온다. 첫 번째 단계는 어떤 피해가 오느냐? 우리 정부가 대응력을 상실해버려요. 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옛날 도발하고 달라요. 옛날에 도발하고 휴전선 총격전이지만 지금 핵을 앞세우고 까불면 그냥 핵 성전을 벌리겠다. 불바다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서 도발을 할 때 우리 국민은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가지고 아이고 저놈들 핵을 가지고 있는데 저거하고 붙었다가 우리는 그냥 작살나는 거 아니냐. 아이고 우리 참아야지. 이런 소위 내분이 일어나고 정부는 그 국민의 정서를 존중해야 됩니다. 정부가 어찌할지를 몰라요. 그게 천안함 사태고 연평도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정부가 계속해서 대응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첫 번째 딜레마고요. 두 번째 딜레마, 이게 여러분들 정말 신경 쓰셔야 할 겁니다. 이 사태가 더 정착이 되면요, 앞으로 대한민국에는 정권 교체가 없어집니다. 과거에 북한이 도발을 했을 때 우리 국민은 대응적 투표를 했습니다. 북한이 안보 도발을 일으키면 국민은 보수 세력에 표를 주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핵시대가 오고 나서는 이게 두려움이 커졌어요. 북한이 도발을 하면 아이고 어떻게든 저 사람들 달래야 한다. 이런 심리, 소위 패배주의적 심리로 투표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종북주의자들이 가세를 하게 되고, 여기에다가 북한의 해커들이 우리 인터넷 공간을 휘젓고 다니면서 여론 조작을 막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가세가 돼. 이 숫자가 과반수를 넘으면 그때부터 대한민국은 정권 교체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하는 겁니다. 북한이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없어진다. 세 번째 마지막 폐해는 남북관계가 황폐화된다. 제가 신문에는 조선관계나 운항관계로 바뀐다 라고 썼습니다. 조선관계 뭔지 아시죠? 할아버지 손자 관계입니다. 손자 녀석이 할아버지 상투를 뽑아도 수염을 당겨도 할아버지는 맨날 웃어야 되는 겁니다. 북한이 도발을 해도 참아야 되고 이래도 참아야 되고 무조건 참아야 되는 남북관계가 되는 겁니다. 운항관계, 송아지하고 늑대하고 관계 아닙니까? 송아지는 초식동물이니까 풀을 뜯어먹고 삽니다. 대한민국은 무역을 해서 먹고 살고 번영을 하는 나라인데 북한은 육식동물입니다. 쟤네들은 무역도 안 하고 장사도 안 하고 교류도 없어요. 쟤네들은 오직 대한민국을 핵고지해서 대한민국한테 협박을 해서, 그러니까 송아지하고 늑대하고 같이 한 울타리에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송아지는 맨날 늑대 눈치만 보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저놈이 언제 날 잡아먹을까? 예? 남북관계가 이렇게 가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남북관계가 아닙니다. 만약 북한이 하자는 대로 다 들어주고 다 참아주고 이럴 때일수록 북한을 관리해야 된다면서, 소위 지금 어떤 야당 인사들이 얘기하듯이 무조건 달래야 한다고. 그건 조선관계나 운항관계로 가자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관계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원하는 남북관계는 남북이 서로 존중하고 서로 해코지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북한보다 더 잘 사니까 우리가 더 많은 양보를 하고 더 많이 도와주고, 그리고 북한은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무력 도발하지 않고 비록 점진적이나마 개방을 하고 민주화를 하고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로 변모해 나가는, 이게 서로 주고받는 상호 호의적인 남북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조선일보에 쓴 얘기는 바로 이 3단계 폐해를 지금 방지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다 하는 메시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태호 박사.